안녕하세요. 저는 영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담당하게 된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고1을 상위반부터 하위반까지 총괄로 전담하고 있고요. 이번에 첫 시험 끝나고 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 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왔는지랑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로 해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영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교과서라고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활용을 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어쩌다가 이제 100점이 1등급이 다 나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선생님들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좀 등급을 낮추려고 변별력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아이들이 많이 푸는 시중교재에 있는 스텝 3, 보통 뒤에 있는 문제 그대로 숫자만 좀 바꿔서 내셨어요, 올해가.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고차 방정식이어서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넓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줄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작년 난이도랑 거의 비슷하게 난이도 중정도로 나왔고요. 문제수는 21문항 나왔고, 객관식이 18문항, 서술형이 없었고요. 단답형이 3문항으로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점도 그렇게 대처하기 어려운 배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문제수도 딱 시간 내에 풀기에 적당한 문제수가 나와서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좀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랑 그리고 맞출 수 없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문제 난이도 차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를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1, 2등급 또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학습량이 좀 많이 필요했던 시험지다라고 총괄적으로 총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목표를 다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등급컷이 아마도 이제 1등급은 좀 높을 텐데, 아마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사이가 되게 혼돈일 거예요. 실수로 막 섞였고 뒤엉켜 있고 이렇게 될 거는 같습니다. 조금 자기가 보통보다 조금 더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실수 한 문제 틀리면 다 같이 떨어지고, 좀 원래 부동 1등급들은 난 너무 편한 시험이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항 분석을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배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번호들 적혀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가 여기 이제 밑에 줄이 상인데요. 그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쪽에서 몰아서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학교들이 여기서 많이 출제를 하고요. 또 영훈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배점이 35.3점으로 100점 만점에 거의 한 30%, 35% 차지하고 있고요. 상문항이 28.2점인데 거의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등급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돼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아니면 맞출 수 있게 내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실제로 시험 문제예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복소수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제곱을 해서 얘가 이제 실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게 타학교 기출이거든요. 제가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랑 거의 숫자만 똑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숫자만 바꿔서 유형은 똑같이 나왔고요. 이 문제들은 워낙 유명해서 어느 정도 문제집 한 권 정도 돌리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사실 이 정도의 문제 난이도를 좀 실수를 하거나 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정도의 문제가 되었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이제 요것도 기출에서 또 차용해서 내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기출에서 낸 건데, 사실은 요 문제는 아까 시중교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플 시너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좀 양이 많아요.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시중 문제집인데,
거기에 있는 문제를 사실은 조금 변형해서 낸 거여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마플 시너지를 풀리고 있지만 이 마플 시너지를 한 권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이번 시험은 아마 못해도 2등급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베껴서 내신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한 내용이어서 저도 좀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 문제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IZ는 Z, 이걸 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도 Z는 I, Z 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호만 좀 반대고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시중 기출을 제가 좀 활용해서 문제를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한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 문제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막 전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랑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의 그 근거계수 관계를 사용해서 식을 유추하는 문제인데, 이 윗줄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학습이 충분히 될 만한 문제여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밑에부터가 조금 이제 변별력 문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알파랑 베타랑 서로 섞여 있는 게 딱 한 칸씩, 이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고 하고서는 당황해서, 이게 또 번호가 그렇게 앞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다 보면 지치죠. 지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찍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학원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지금 풀어봐 라고 했을 때는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뭐 나오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예측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 완벽하게 학습을 했으면 아마 잘 맞추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아까 그 킬러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배점이 8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그냥 1등급은 사라지는 거고요. 서술형이라, 그러니까 단답형이라 그 찍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라는 거를 좀 지켜봐 주시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로 숫자만 바뀌고 나머지 텍스트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절대값 물어보는 것도 다 똑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마플 시너지 640번에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1등급을 가리는 문제로 냈다는 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배려 아닌 배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확인차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1등급 맞을 아이들은 이미 다 맞췄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2차 함수 쪽을 좀 건성건성하거나 좀 대강대강 하신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못 푸는 문제가 딱 전형적인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일단은 기말고사잖아요. 그 자제분들의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방학 때는 선행을 하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 와서는 수상 앞부분만 하느라 바빠서 뭘 다룰 시간이 없었냐면 기말고사 범위를 다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께 여쭤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기억이 나니? 라고 여쭤보면 자제분들은 기억은 나는데 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예비랑 또 준비하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지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도 들어가기 때문에 5월에서 6월까지, 6월 초순까지는 개념 정리랑 유형 정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숙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숙제량은 많지는 않으나 매일매일 20문제씩 풀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는 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프린트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카톡으로. 아니면 와서 저한테 보여주던지. 그래서 본 숙제량은 진도 나가는 대로 나가고, 이거는 매일매일 본인이 꾸준히 풀 수 있게끔 나가는 보조 자료가 있어서, 제 목표는 이제 요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가능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변별력 제외한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 말고요,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6월달 초순이 지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는 건 좋으나 시간 내에 실수 없게 풀어야 하니까
매일 올 때마다 45분에서 50분씩 시간 재고 시험을 풀고 있고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제가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시험지에는 각 학교 기출문제를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국 모의고사 보잖아요. 전국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풀면서 실전 연습이랑 어려운 문제가 앞부분에 배치됐을 때랑 뒷부분에 배치됐을 때랑 그걸 좀 대처하는 능력까지 좀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고를 조금만 더 맞춤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특성상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8번 문항 있잖아요. 그대로 나왔다는 어려운 문항. 그거 문항 제외하고는 좀 괜찮게 학습한 친구들 기준으로는 틀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으면 그건 실수가 나왔거나 아니면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들은 맞추는데 본인은 틀리면 4점짜리만 차이 나도 8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남들이 맞추고 본인이 틀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에서 난이도 중 정도를 최대한 빠르게 푼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점짜리 심화 문제를 시간을 한 10분, 20분 남겨서 꾸준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시중교재에서 그대로 나왔지만 이번 기말이라고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놓고 남은 두 문제 혹은 한 문제를 한 15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만 아마 조금 시험 볼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총 내용이 8주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냥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템플릿으로.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 기출이랑 유형서 해가지고 개념 설명 다시 하고 자체 교재에 있는 게 이제 여기 관내 기출이랑 그리고 고난도 시중교재 문제들을 좀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넣어서 활용을 해서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에는 서술형 점검이랑 피드백하면서 내신 대비를 마무리할 텐데요. 말씀드린 자체 교재가 실제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쓴 교재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 442번을 보시면은 여기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2차 함수 패턴이라 많이 풀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영훈고등학교에 나오진 않았고 개성고등학교에는 보기 제외하고는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랑 그리고 나올 법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좀 적중을 해보려고 하는 게 조금 목표고요. 그래서 이것들 아이들이 풀려서 좀 어디서 볼만한 문제들만으로 시험지가 보일 수 있게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아까 20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집이나 아니면 제가 주는 프린트를 하루에 20문제씩 풀어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고를 해주면 되고요. 모르는 거는 클리닉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든지 뭐 수업 시간에 본인이 질문이 빨리 끝났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20문제, 10문제가 적어 보이는데 내신 대비가 예를 들어 40일만 진행된다 해도 400문제거든요. 그럼 시험 기간 내에 푸는 문제집이 남들보다 한 권 더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2번 푸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수학에 조금 이렇게 끊겨서 공부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개념 강의 같은 거는 필요하면은 카페에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들락날락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 정도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클리닉인데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서 시험 범위를 맞춰야 해요. 2차 함수까지 안 들어간 학교가 있고 2차 함수를 넘어서 영훈고등학교처럼 들어간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의 시험 범위를 맞춰야 돼서 5월 달에는 클리닉을 일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6월 달 넘어오면 제가 이제 매일 학원에 나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다 조사를 해서요. 제가 직접 모르는 거 조교 쓰지 않고 물어보는 거를 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못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녁에 직전 보강 끝나고 뭐 집에 갈 때라든지 물어보면 제가 이제 뭐 간단한 건 카톡으로 얘기하고 좀 복잡한 건 수기로 풀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최종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는 시험지가 점수가 잘 나오게끔은 만들진 않아요. 일부러 아이들이 너 이거 옛날에 몰랐었잖아 하는 것들만 골라서 넣어서
취약점만 따로 보고 시간 잘 맞추는지 본 다음에 서술형 첨삭까지 해서 시험장에 보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신 대비하는 반이 총 3반인데 이게 이제 제일 높은 반부터 이제 여기 진도가 가장 느린 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나 한 번 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수투, 뭐 미적분까지 본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그 어차피 내신 대비하면 똑같이 개념 설명을 다시 해야 돼서 이미 지금 개념 설명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 수준이랑은 상관없이 배우는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사실 뭐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푸는 교재나 내용은 똑같아서 뭐 나눠드린 자료에 시간표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항상 말씀이 이제 고1이 이제 막 반 지났는데 사실 윈터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가거든요. 고3까지. 지금은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나중에 가면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래서 대학교를 쓰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 미술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미술 쪽을 쓰고 싶을 때 항상 대한민국이 이제 그 수능을 봐서 들어가니까 국영수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수학이 좀 걸림돌이 돼서 발목만 안 잡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실력만큼만 볼 수 있게끔 실력 늘리는 수업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